자칫 잘못하면은 형식적인 멘트만 날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잡담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 눈치를 봐가면서 내가 적당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보았다는 인증 멘트를 꼭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관계와 대화법을 연구하는 작가 신경환입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정말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누군가를 만나면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될까 늘 걱정이 되고 그랬었는데 어떤 소재로 대화를 나눌지 특히 걱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 가끔 보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 자주 보지만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이럴 때 대화의 문을 쉽게 여는 방법, 오늘 잡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초보는 1시간의 진지한 대화에 매달리고 고수는 1분의 잡담에 승부를 건다. 야스타 다다시. 잡담은 특별한 지식을 필요하지 않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좋은데요. 날씨나 스포츠, 연애 이야기 또는 함께 있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게 무난하죠. 잡담을 잘하면 좋은 대화의 출발이 될 수도 있지만 잡담을 또 잘못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아무 말 대잔치가 되기도 합니다. 분위기가 싸해지기도 하고요. 연애나 일, 어떤 자리에서나 대화를 잘 이끌고 싶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잡담의 기술 8가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의 목적보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먼저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죠. 제안, 영업, 상담 같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소개팅이나 친목 같은 개인적인 만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대화의 목적을 생각하면 굉장히 긴장이 되고 부담스럽잖아요. 그 대화의 목적성을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나 호기심을 가지면 그 부담이 한층 줄어듭니다. 또 한 가지는 만날 사람의 취향을 미리 알 수 있다면 그걸 조사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내 소개팅이 있어요. 그런데 정보에 의하면 그녀가 최근에 반려견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반려견에 대한 최근 뉴스나 트렌드? 요즘은 반려견의 모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은 대화를 할 때 한층 더 상대방과 공감대 형성하기가 좋겠죠. 두 번째는 종이신문을 보라. 요즘 신문을 대부분 인터넷 신문 보시죠. 대화의 소재가 풍부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종이신문을 적극 추천합니다. 유재석 씨가 토크 프로그램 진행하는 걸 보다 보면요, 게스트가 말을 할 때 그거 제가 신문에서 본 적 있어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는 주로 주요 뉴스라든가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것만 주로 보게 되는데요. 종이신문은 꼭 내가 관심이 없는 그런 주제도 이렇게 훑어보기 때문에 대화의 소재가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대화의 소재가 풍부하면 이성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40대가 넘으면 건강에 특히 관심이 많다. 저도 40대가 딱 되니까 친구들 중에서 아픈 친구도 생기고요. 주변에 어른들이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소식들도 들리고 자연스럽게 저도 건강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보통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 첫 번째, 음식을 가려 먹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에 관심을 갖습니다. 저도 정말 운동과는 거의 벽을 쌓고 살았는데요. 요즘은 걷기 운동도 하고요. 집에서 러닝머신도 뛰고 자전거 타기나 주말에는 등산도 갑니다. 최근에는 세대와 상관없이 골프를 즐기는 사람도 늘었고 헬스PT나 다양한 홈트도 다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보다 보면 운동으로 대화가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자녀 이야기는 눈치껏 하라. 부모가 되면 자식 이야기를 할 때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재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족 이야기는 아주 친밀한 사람이 아니면 꺼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남들에게 말 못할 가정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들을 낳고 몇 해 전에 이혼한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직장 동료들조차도 이 남자가 이혼한 건 몰랐어요. 이 남자에게 주말만 지나고 하면 주말에 아들이랑 뭐 했어? 이러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난처하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부부의 딩크족도 많고요. 아이를 낳고 싶지만 임신이 되지 않아서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의 이야기는 상대방이 먼저 꺼낼 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나의 자녀 이야기도
눈치를 봐가면서 내가 적당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번째, 페알못은 패션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는 피해라. 향수나 화장품, 이런 의상은 대화 소재로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멘트만 날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패션 아이템에 대해서는 나도 좀 할 말이 있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대방 패션 중에서 유독 힘이 들어간 그런 아이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죠. 와, 오늘 스카프 진짜 멋지네요. 저는 스카프 고르는 안목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잘 못하거든요. 내가 보았다는 인증 멘트를 꼭 해줘야 합니다. 6번째, 자기 자랑은 엄마에게 하라. 잡담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혼자만 계속 떠드는 거예요. 특히 자기 자랑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기 자랑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하고 빠져야 돼요. 자기 자랑에 귀와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자신의 엄마뿐입니다. 7번째, 부정적인 이야기는 빨리 끝내라. 잡담을 할 때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특히 사회나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욕으로 이어지거나 정치 성향이 달라서 서로 약간 빈정이 상하는 이런 애매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잘난 척을 하거나 자신의 권위를 막 높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간단하게 호응하고 조심스럽게 소재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참, 그리고 오늘 눈이 많이 오던데 혹시 차 가지고 오셨어요? 라면서 대화의 방향을 살짝 돌리세요. 8번째, 사적인 비밀을 공유하라. 자신의 이야기 중에서 가벼운 고민거리나 걱정거리는 대화의 소재로 아주 좋습니다. 사적인 이야기는 경계를 허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가벼운 고민이어야 된다는 거 하나와 상대방에 따라서 공감이 가능한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느라 애들을 자는데 나왔어요. 이런 말을 할 때 워킹맘끼는 잘 통하겠죠. 싱글인 상대방과 하게 되면은 이게 공감대 형성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할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지? 막 이런 걱정이 됐다면 제가 사업을 즐겁게 할 수 없었겠죠. 뭔가 새로운 미팅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안 하느냐 보다는 오늘 이 사람과 대화를 어떻게 재밌게 해볼까? 이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많이 가졌었어요. 정말 사소한 소재로 대화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잡담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싹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잡담을 지나치게 하면 가벼운 사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잡담의 기술을 자신의 대화에 아주 잘 활용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잘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있겠죠. 차근히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자신만의 노하우가 쌓이게 돼요. 최소한의 잡담으로 탁월한 대화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 책 말투 연습을 시작합니다의 한 챕터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잡담에 대한 꿀팁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신경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